비트코인과 전 세계 증시가 역대급 폭락을 했습니다. 몇몇 국가들의 주식시장은 내려가는 속도가 코로나 때의 급락과 맞먹거나 능가할 정도였죠. 사람들은 하나둘씩 공포에 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금 보유자들에겐 부자될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지난 영상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면 당시 70K 부근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3가지. 짧은 조정 후 상승, CME 갭까지 하락 후 상승. 그게 아니면 최악의 경우 노란색 평행 채널의 하단 부근까지 하락하고 상승이지만 만약 정말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해당 조정이 마지막 조정일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불과 일주일 만에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시나리오와 현 상황에서 넘쳐나는 정보들 중 중요한 정보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재점검, 그리고 왜 저는 지금을 큰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급락장 속에 긍정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미쳤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장기 상승장은 끝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위기 속에 기회적인 요소가 많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반감기 후 채굴자들의 매도세가 끝나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해시레이트가 올라갔다는 기사들과 해시리본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해시리본 지표에서 바이 시그널이 떴다는 것은 채굴자들의 이탈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는 비트코인 역사상 다가올 상승장을 예상하는 확률 높은 지표였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 위에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이 떴던 시점들을 파란색 수직선으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시그널 뜨고 상승, 시그널 뜨고 조정장이 있었지만 장기 상승장 상승, 시그널 뜨고 상승, 시그널 뜨고 상승, 시그널 뜨고 하락장이 있었지만 그에 보면 상승장 시작, 시그널 뜨고 단기 하락이 있었지만 상승장 시작, 시그널 뜨고 상승장 시작, 시그널 뜨고 상승장 시작, 시그널 뜨고 상승. 비록 코로나 빔으로 하락은 있었지만 대상승장의 일부였습니다. 역시 이때도 마찬가지로 추후에는 큰 상승장이 남아있었고요. 2021년 8월을 봐도 추후 알트장과 함께 큰 상승장이 남아있었습니다. 2023년도 마찬가지로 추후 상승장이 발생했었죠. 장기 관점에서의 지표이기 때문에 해시리본이 발생한다고 무조건 바로 저점이 나오고 오르는 것은 아니었고 보이시는 것처럼 단기 하락장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내 가격을 회복했고 다시 상승장을 시작했죠. 물론 현재도 해시리본이 뜨고 가격이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락한 가격으로 인해 채굴자들의 추가 이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가격이 빠르게 올라준다면 소멸될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은 대부분의 경우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총성이 울리면 주식을 사라 라는 주식 격언이 있는데요. 실제로 중동 전쟁으로 인해 대하락이 펼쳐진 적보다는 결국 단기간 내에 회복되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현재 증시 하락의 요인 중 하나로 중동 전쟁 확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악재는 퍼드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CME 갭입니다. 주말의 하락으로 약 59에서 63K 부근에 CME 갭이 존재하고 언젠가는 채우러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네 번째는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단기적인 하락 상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이 지표는 과거 비트코인 상승의 선행 지표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50K 부근에 있던 대량의 롱 물량이 청산되었습니다. 롱 물량을 털수록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여섯 번째는 차트입니다. 현재 차트는 원래 있던 초록색 평행 채널을 만들고 올랐는데 고점을 넘지 못하자 새롭게 만들어진 노란색 평행 채널의 하단 부근까지 내려온 차트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다른 차트들의 예시를 볼게요.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노란색 평행 채널을 만들고 반등했는데 고점을 뚫지 못하니 새롭게 그은 초록색 평행 채널의 하단, 그리고 그 밑으로 똑같은 평행 채널을 하나 더 그렸을 때 중단까지 왔다가 반등했죠. AMD 차트입니다. 평행 채널 만들고 반등했는데 고점을 뚫지 못하자 다시 그린 평행 채널의 하단 또는 하단을 살짝 침범할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했죠. SMCI 차트입니다. 평행 채널 만들고 살짝 침범했다가 올라왔는데 고점을 뚫지 못하자 재차 하락해서 새로 만들어진 평행 채널의 하단까지 하락하고 반등했죠. 이번엔 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평행 채널 만들고 살짝 뚫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전 고점을 뚫지 못하자 새롭게 생긴 평행 채널의 하단까지 또는 그것을 살짝 뚫은 시점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했습니다. 다시 비트로 돌아와 볼게요. 평행 채널을 만들고 평행 채널 하단을 살짝 뚫었다가 반등했는데 고점을 뚫지 못하니 새롭게 생긴 평행 채널의 하단 또는 그것을 살짝 뚫은 시점까지 와 있죠. 앞선 차트들과 같은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새롭게 그어진 평행 채널의 하단을 살짝 뚫은 현재 부분, 가격적으로는 약 49K 또는 해당 평행 채널을 같은 높이로 밑으로 하나 더 그렸을 때의 중단이 가격적으로는 약 46K 부분이 저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최저점은 아마도
이러한 평행 채널의 하단인 약 49K 부근이 될 것이다 라고 봤던 것인데요. 저로서는 지금 보이는 차트적인 시나리오는 이러한 평행 채널 관점이 거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현 자리인 49K 부근부터 오버슈팅을 고려해서 약 40K대 초반 매물대 부근까지 분할 매수를 해 나간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위치에서 추가 매수까지는 하지 않았는데요. 다음의 이유들 때문입니다. 첫째, 이미 저는 거의 풀시드가 매수 및 홀딩 중입니다. 둘째, 새로 원화를 거래소로 입금해서 사자니 김프가 5%에서 10% 수준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셋째, 아직 개미 군단들이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개미들은 사고 고래들은 다 파는 상황에서는 찐반등이 잘 나오지 않죠. 넷째,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충분히 청산당하거나 손절한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텔레그램에서 투표를 해주셨는데 그 결과를 보면 본인이나 주변에서 손절을 많이 한 것 같다 라는 의견이 40%, 손절하지 않고 홀딩하고 있는 것 같다가 60% 정도였습니다. 물론 저희 구독자분들은 투자에 관심이 많은 편이시므로 전체 투자자로 치면 손절 인원이 조금 더 많긴 하겠으나 그래봐야 반반 정도일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즉 시장을 여기서 위아래로 조금 더 흔들어 줘야 공포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V자 반등은 비트코인에서 코로나와 같은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바닥 반등을 노리고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올랐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짧게 깨면서 RSI 다이버전스가 4시간 봉이나 1봉상에서 뜰 때 매수하는 것을 저는 선호합니다. 참고로 현재 상황을 코로나 때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엄밀히 말하면 오늘의 하락은 코로나 때보다는 훨씬 더 작았습니다. 코로나 빔과 비교해보면 당시 급락세는 이러한 평행 채널을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5개나 더 이어 붙인 만큼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하락은 이러한 평행 채널을 하나, 둘, 셋, 딱 3개만 이어 붙인 만큼 나왔죠. 코로나만큼 하락하려면 단기간에 추가적으로 약 43에서 44K대까지는 하락을 해줘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면 오늘 제가 추가 매수를 하지는 않았던 이유들 몇 가지가 해소가 되면 그만큼 매수에 대한 매력도 또한 올라갈 겁니다.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의 하락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위기가 안 왔는데 경제위기급의 하락을 해버렸거든요. 일본 주식시장은 무려 37년 전인 1987년에 이은 역대 2위 하락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급락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금리 인하한 후에 오곤 했던 조정장이 얕을 수 있어 보입니다. 마침 오늘 미국 금리 인하 전망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9월 18일에 0.5%포인트나 인하할 확률이 98.5%로 상승, 그리고 11월에도 0.5%포인트나 인하 확률이 73%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추가로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이 과반입니다. 이것은 연내 2에서 3회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존 전망과 달리 연내 5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로 예상 확률이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09년도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처럼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데 배팅하는 확률이 60%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리 두드려 맞은 증시에 금리 인하가 숨통을 틔워주며 오히려 경제위기를 지연시키고 유동성 공급을 통한 상승장이 발생할 확률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11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미국 대선은 경제와 주식시장이 안 좋았으면 거의 재선은 필패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 정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비록 바이든은 후보에서 사퇴했지만 민주당의 재선을 위한 의지가 현 정부의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밤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ETF 순유입세 추이가 중요해 보입니다. ETF는 지난 56.5K 저점, 53.5K 저점들에서 마운트 곡스, 독일 정부 매도 등 온갖 악재를 다 막아주고 올렸던 큰형님들입니다. 이번 하락에도 과연 순유입이 들어와서 가격을 지켜줄지, 아니면 이번에는 순유입이 충분하지 못해서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와버릴지 계속 지켜봐야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짧게 나눠보면 구체적인 가격까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낮은 가격 부근에서 안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TF가 주로 매수했던 가격대를 보면 약 55에서 65K 정도 부근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했을 때 그들도 타겟 매도가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에 하락은 그들의 평단을 낮춰주고 개미 또한 털어낼 수 있는 기회일 테니까요. 또 기관들이 가진 막대한 시드머니 규모를 생각하면 현재의 가격 하락 때문에 그들이 큰 타격을 입어서 패닉셀을 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점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영상과 텔레그램들 통해서 계속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가격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며 40K대 후반 그리고 40K대 초중반 부근에서 각각 분할 매수할 만하다. 앞서 말한 개미들의 매수세가 중단이 되는지, 4시간 봉이나 1봉에서 상다가 떠주는지, 김프는 충분히 낮은지 등등 찝찝한 점들 몇 가지까지 해결되면 더욱더 긍정적으로 매수해볼 만할 것입니다. 오늘은 현금이 최고인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 주식들이 다 하락해서 채권 정도 말고는 피할 데도 없었기 때문이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부자 될 기회가
기회가 다가오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태까지 이 많은 하락에서도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과연 이번 저점에서는 제때 용기를 내어 살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경험상 아무리 현금을 보유했어도 저점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은 아마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언제나 돈을 버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이죠. 저 또한 위에서 매도하지 않고 내려가면 차라리 40K대 초반까지 내려가더라도 물리고 버티겠다라고 해왔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전 단기적 등락에 관계없이 대상승장은 아직 진행 중이다 라는 장기 관점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 감정의 동요도 없습니다. 아, 이제 비트코인 시즌 종료다, 비트코인은 끝이다 같은 좀 더 비관적인 분위기나 SNS 글들이 많아지고 공포가 조금 더 극대화되면 오히려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댓글들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직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